저희가 왜 미디어 파사드라는 그 장비를 선택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뽑자면 2020년 11월 문화 비축기지에서 진행된 서울은 미술관이라는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김영규 작가님의 상상 초월이라는 작품을 미디어 파사드로 구현해서 굉장히 생동감 넘치는 미술 작품의 진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비싼 홀로그램 기술이나 장비, 이것과 비교했을 때 예산적으로 몇 배가 차이가 나지만 그보다 실현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나마 입체적으로 시공간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죠. 이 도전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 넘어 산이었죠. 저 좀 보세요. 한 달 사이에, 2달 사이에 한 10년 늙은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좀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이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도전이란 사실은 이 문제가 있어야 제맛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러 순탄치 못한 과정을 통과했고, 힘들었던 문제점 탑2를 뽑자면 그건 바로 로봇의 어떤 기술적인 한계, 어떤 배터리 문제라든지 악기 연주, 그리고 또 사람들의 관점의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처음 심사위원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그 걸림돌이 바로 배터리의 수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거는 비교적 빨리 해결이 되었는데요. 나날이 기술이 발달해서 배터리 수명이 길어진 덕분에 저희는 수십 분에 4개 공연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로봇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물론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한 적은 있었지만 하지만 어쨌든 1시간 공연을 하고, 로봇이 1시간 동안 공연을 해요. 그런 다음에 2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로봇이 쉬시는 동안 모든 스태프들은 일동 대기해야 돼요. 그 일동 대기하는 그 부분이 뭔가 좀 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안무나 연주 중에 자꾸 로봇이 넘어지는 아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똑같이 코딩을 했는데 어떤 아이는 넘어지고 어떤 아이는 안 넘어져. 그러니까 코딩이 안무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대표 농구선수도 60분을 혼자 한 사람이 다 뛰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것이라고 느낀 그 킬 포인트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밥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로봇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라니, 그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맘만 주면 아이들이 걸음마를 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은 걷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로봇은 그 직립 보행을 하는 것, 또는 그런 안무를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게 굉장한 또 미션이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어려운 건 그렇게 잘하는데. 그리고 또 로봇 작동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연주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로봇을 다 뒤져봐도 손가락 움직임이 가능한, 이 운지가 가능한 녀석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세계적인 논문을 찾아봤고 유튜브 또는 구글 이런 데를 다 뒤져봤어요. 몇 가지 찾은 건 있었어요. MIT에서 2009년에 바이올린 연주 로봇 발표가 있었고, 또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김동완 교수님이라고 당시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고 계셨는데 바이올린 연주 로봇을,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건 이제 손가락만 있는 거예요. 손가락만 연구한 바 있었으나 그 이후에 후속적인 연구 진행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연구를 찾아보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혹시 우리가 그걸 응용해 볼 수 없는지, 사용해 볼 수는 없는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꽤 오랫동안 논의를 드리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요 공급이라는 단순 논리로 따져봤을 때도, 이게 저처럼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연구는 또 아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서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문제는요, 이번 시연 사업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관점의 한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융합적인 도전은 누가 평가를 해야 할까요? 융합이란 어떤 처마 끝 경계와 경계의 그 선상에 있는 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 도전은 과학의 범주일까요? 예술의 범주일까요?
저는 융합의 범주라고 봅니다. 융합의 범주. 하지만 심사도 융합의 범주에서 볼까요? 평가는 융합이 아닌 과학 전공자 또는 예술 비평가가 와서 하게 되겠죠. 예술가는 예술적 관점에서 로봇이 과연 어떤 예술적 표현을 했는지, 과학자는 과학적 관점에서 로봇이 과연 악기 연주에 어떤 소리를 냈는지 정량적 평가를 하라라고 관심을 두겠죠. 그렇다면 저는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할까요? 저희는 과연 어느 평가의 기준에 맞춰서 포커스를 둬야 할까요? 저희는 예술과 기술을 각각 1보 후퇴, 이걸 통해서 2보 전진을 도전한 것인데, 그렇게 공존해서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융합에 도전한 것인데, 평가는 인간의 관점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을 딛고 최종적으로 어떤 산출물들이 나왔을까요? 세계 최장기간의 기록, 인간과 인간 아티스트와 인공지능 로봇의 콜라보 공연, 최장기간 공연, 이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인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네스에서는 나와서 해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돈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안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받아서 하는데 왜 굳이 해외에 있는 인증을 받아야 하냐? 그래서 도전 대한민국이라는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심사가 나와서 기록을 공식화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K4계의 시각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K4계, 한국적인 그 다양한 사계의 아름다움을 구글 딥드림을 통해서 인공지능적으로 시각화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의 사계의 이미지를 고흐의 그림체로 출력해서요, 미디어 파사드 효과를 추가해서 입체적으로 투사하는 것을 시도해서 그렇게 시연을 했습니다. 로봇의 연주를 시도했고, 로봇의 예술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연주를 구현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로봇용 바이올린과 첼로를 실제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털로 교체하고, 정말 한 땀 한 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로봇의 그 각도라든지, 사람하고 로봇하고 관절이 다르잖아요. 움직이는 이 각도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실제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소리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2차 콘텐츠이자 산출물을 제작을 했는데요. 국제 수출의 날을 기념해서 온라인 유료 공연으로 저희가 당시의 실시간 스트리밍 기록 영상을 인터파크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그 하이라이트 공연과 이 디렉터스 컷과 그리고 그때 실시간 공연을 유료 공연으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인터파크에 많이 찾아주세요. 그리고 로봇의 연주, 사운드, 이 콜라보 공연한 것을 음원으로 재제작해서 2차 저작물로 또 유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과물은요, 연구적 측면이라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저희가 시연할 때 국제미래학회에서 직접 오셔서 인증도 해주셨고, 그리고 인공지능 혁신 대상도 수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도 도전했던 기록들, 사전 조사한 내용들을 토대로 논문을 기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담아서 지금까지 순수 예술 월간지로 우리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월간지죠. 객석에서 이번 해당 프로젝트를 아카이빙으로 기록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이번 시연 이후에 상도 수여를 받았고, 또 기록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장기간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기록을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콘진원에서 심사위원을 파견해서 시연 심사는 물론 6개월간의 제작 기간 동안 실사도 나오시고요. 행정적인 검토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절차 이후에 가능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연 사업으로 인해 저희는 아주 조그마한 날개를 달 수 있었다고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시연 사업은 저희가 10월 달에 시연을 했는데요.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에 지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1년 올해의 예술 후원인 대상에서 시상식에서 저희가 시연을 할 예정도 있고요. 카이스트의 테크데이에 가서 이거를 시연할 예정이고요. 독일 담슈타트 공대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사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혁신으로 감동으로 가치를 창조하자는 의미에서 설립된 가치 창조 제의인데요. 2022년에는 이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공모했던 문체부의 기술 입은 예술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학생들에게 기술과 혁신이 어떻게 미래의 창의적인 도구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인지를 교육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영상을 보는 바로 여러분들께 앞으로 기술이 인공지능이, 아니 사실은
이 급변하는 혼란스러운 현실이 어떻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공연과 컨텐츠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특히 기성세대에게 이런 변화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제가 이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두 발을 디디고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우리들도 급변하는 기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실 제가 한문틀 연구소에 있었잖아요. 연주로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항상 해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혁신적인 방법으로 힐링을 여러분들께 마음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식회사 가치창조 제2의 설립 취지이자 목적이었습니다. 혁신으로 감동을, 감동으로 가치를 창조하자! 이런 활동은 물론 무모하리만큼 고생스럽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설립 6개월 만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뉴스예요.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는 예술적인, 기술적인 혁신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앞으로도 무수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융복합 시연 사업 말은 길었어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핵심 포커스는 예술적, 과학적 다 아니에요. 이번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으로 뒤덮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점의 빛이라도 찍어드릴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데에 그 포커스가 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융복합 시연사업에 선정된 도전! 인간 대 인공지능 세계 최장기간 콜라보 공연은 감사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걸음마 단계의 도전은 비대면 공연으로 이제 12월 5일 인터파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가치창조 제2 채널에서 발표될 예정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융합은 예술가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양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술가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요. 비록 그 날개가 아직은 아주 작은 날개에 불과할지라도 꼭 그 기회를 여러분이 희망으로 붙잡으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회사 가치창조 제2의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